중국이 자기네 최신 스텔스 전투기 J-35를 한껏 밀어붙이는 와중에 정작 한국의 KF-21을 점점 더 자주 입에 올리며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가 시장을 휩쓴다고요. 언론도 새 전투기만 나오면 최고 속도 얼마, 사거리 얼마, 스텔스가 어떻게 하는 숫자만 줄줄이 보도합니다. 그런데 수십조 원짜리 방산 계약이 오가는 진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질문들이 오갑니다. 이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 납품할 수 있나? 20년 뒤에도 부품을 대줄 수 있나? 문제가 터졌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나? 여러분, 방산업계에서 가장 비싼 건 사실 기술이 아니라 신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돈으로 단번에 살 수도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도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세계 최강 F-35도 있고 중국의 최신 J-35도 있는데 왜 점점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의 KF-21 앞에 줄을 설까요? 그리고 더 묵직한 질문 하나. 정작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강한 전투기를 가진 미국은 왜 이 시장의 진짜 고민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벗겨보려고 합니다. KF-21 앞에 세 개가 줄을 서는 표면, 그 밑에 깔린 전투기 시장의 거대한 공백, 그리고 마지막엔 중국이 왜 KF-21을 두려워하는지 그 진짜 이유까지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국 전투기 잘 만들었다는 자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무기를 팔리게 하는가, 그 시장의 규칙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 KF-21이 서 있는 거죠. 자, 표면부터 따라가 봅시다. 지금 경남 사천의 공장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한 대 한 대 실제로 조립돼 나오고 있어요. 놀라운 건 불과 9년 전만 해도 이 전투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컴퓨터 화면 속 설계도 회의실 벽에 걸린 한 장의 개념도였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너무 늦게 시작했다. 이미 시장은 F-35와 유럽 전투기로 꽉 찼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갈 거라 확신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도는 금속이 됐고 금속은 전투기가 됐으며 그 전투기가 실제 공군에 인도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공업계 사람들이 진짜 주목하는 건 첫 비행이 아니라 생산 라인이에요. 왜냐? 비행기 한 대를 날리는 것과 똑같은 품질로 수십 대, 수백 대를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충분한 시간과 돈을 쏟으면 시제기 한 대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0번째, 100번째 기체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은 품질로 만들어내려면 전투기를 설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생산 체계를 설계해야 해요. 그래서 업계엔 이런 말이 있죠.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보다 생산 체계를 설계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하고도 생산 속도가 안 나오거나 단가가 치솟아 주저앉은 나라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시험 비행 한 번은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쉼 없이 돌아가는 생산 라인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 생산 라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이 진지하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인도는 무려 114대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두고 KF-21을 후보에 올렸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누가 한국 전투기를 사겠냐던 그 회의론이 무색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필리핀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필리핀은 빠르게 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공군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돈이 무한정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필요한 건 합리적인 가격과 충분한 성능, 그리고 오래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죠. 그런데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굴리며 한국 방산과 손발을 맞춰봤어요. 그러니 KF-21이 생판 낯선 새 전투기가 아니라 이미 익숙한 체계를 한 단계 확장하는 자연스러운 다음 수로 보이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비슷해요. 주변국과 군사 균형은 맞춰야 하는데
특정 강대국에 정치적으로 끌려다니는 건 또 경계하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사이에서 KF-21은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는 균형 잡힌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른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결론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죠. KF-21 성능이 좋으니까 다들 사겠다고 줄 서는 거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나라들이 KF-21에서 보는 건 사실 성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보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왜 최강 F-35를 두고 굳이 한국 전투기에 줄을 서는지 영영이해 못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동기의 영역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이 통째로 변했어요. 최고 성능만 줬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어느 공군 사령부의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장교들 앞에 여러 전투기의 성능표가 놓여 있는데 그들은 속도와 사거리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30년, 40년을 굴려야 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인가? 오래 지원받을 수 있나? 새 무기가 나와도 쉽게 통합할 수 있나? 10년 뒤에도 경쟁력이 있나? 전투기를 산다는 건 그저 비싼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책임져 줄 미래의 약속을 통째로 사는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장의 거대한 공백이 드러납니다. 한쪽 끝에는 미국의 F-35가 있어요. 스텔스 성능도 네트워크 능력도 세계 최강인 5세대 전투기죠. 그런데 너무 비싸고 수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핵심 기술엔 손도 못 대게 하고요. 솔직히 깊게 말하면 미국은 너무 부자라서 이 시장의 진짜 고민을 모릅니다. 돈이 차고 넘치는 나라한테는 가성비라는 단어 자체가 낯서니까요. 한 푼이 아쉬운 나라들이 싸고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전투기를 얼마나 절실하게 찾는지 가장 비싼 무기를 만드는 그들은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최고급 식당만 다녀본 사람이 한 끼 값을 걱정하며 백반집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과 비슷하죠. F-35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지만 동시에 돈 걱정 없는 부자만을 위한 무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엔 그 부자보다 주머니 사정을 따져야 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럼 반대쪽 끝은 어떨까요? 중국의 J-35가 있습니다. 가격은 싸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고 중국 무기를 들이는 순간 따라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죠. 서방 무기 체계에 익숙한 나라가 갑자기 중국제로 갈아타려면 무장 운용 방식부터 정비 체계까지 통째로 바꿔야 하는 위험을 떠안아야 합니다. 싸다고 덥석 잡기엔 너무 많은 게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딜레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방 무기를 써온 나라들은 무장 운용 방식부터 통신 규격까지 이미 나토 기준에 몸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J-35로 갈아타려면 그 익숙한 체계를 통째로 버리고 중국식으로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 바꾸는 게 아니라 군대 운영 방식 전체를 갈아엎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F-35로 가자니 돈도 돈이지만 미국이 핵심 소프트웨어엔 손도 못 대게 장가둡니다. 결국 이 나라들은 양쪽 끝 어디에도 마음 편히 발을 못 디디는 어정쩡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느끼셔야 해요. 주류 언론은 전투기를 다룰 때 늘 스텔스니 엔진 출력이니 성능 숫자만 비교합니다. 정작 가난한 나라들이 F-35는 너무 비싸 못 사고 J-35는 못 믿어 못 산다는 그 진짜 딜레마는 거의 안 다뤄요. 화려한 성능표에만 눈이 가면 시장이 진짜 어디서 갈라지는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최강 전투기가 왜 다 안 팔리지 하고 갸웃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F-35는 너무 비싸 못 사고 J-35는 못 믿어 못 산다. 바로 그 둘 사이에 지금껏 그 누구도 채우지 못한 거대한 빈 공간이 있었어요. 서방 무기와 호환되면서 새 무기를 자유롭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열린 구조에 도입 비용은 합리적이고 거기다 수십 년 업그레이드까지 약속하는 전투기, 5세대급 성능을 지향하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딱 그 어려운 균형점의 선기체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KF-21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KF-21은 F-35를 이기려는 전투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채우지 못했던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든 플랫폼인 거죠. 이 빈틈을 파고든 핵심 무기가 오픈 아키텍처라는 구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특정 나라 무기에만 묶이지 않고 다양한 미사일과 센서를 자유롭게 갈아 끼울 수 있는 열린 설계라는 뜻입니다. 유럽산 미사일을 쓰던 나라는 그대로 쓰고 미국산을 선호하는 나라는 또 그걸 달고 미래의 새 무기가 나오면 그것도 통합하고요. 오랫동안 서방 장비에 익숙했던 나라들 입장에선 익숙한 무기를 그대로 쓰면서 새 전투기를 들일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반대로 닫힌 구조의 전투기는 한번 들이면 그 나라 무기에만 평생 묶이는 족쇄가 됩니다. KF-21은 그 족쇄를 풀어주는 열쇠를 들고 나온 셈이에요. 물론 이 신뢰는 그냥 굴러온 게 아닙니다. 9년 전 KFX라 불리던 이 사업은 한국이 과연 해낼 수 있겠냐는 의심 속에서 출발했어요. 전투기는 레이더, 항전 장비, 소프트웨어, 비행 제어, 무장 통합이 전부 얽힌 가장 복잡한 공학 시스템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늘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작은 송수신기가 동시에 사방을 감시하는 그 핵심 장비를 한국이 독자 개발해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실패,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9년이 쌓여 의심은 실적이 됐어요. 이 축적된 9년의 시간 자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번에 살 수 없는 신뢰의 미천인 겁니다. 후발주자가 가장 따라잡기 어려운 게 다름 아닌 이 흘러간 시간이거든요. 이제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중국이 왜 KF-21을 점점 더 경계하느냐? 처음엔 그냥 성능이 위협적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건 KF-21의 스텔스나 레이더 성능이 아니에요. 중국이 J-35를 앞세워 노리던 그 수출 시장, 즉 F-35는 너무 비싸고 J-35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바로 그 어정쩡한 중간지대의 나라들을 KF-21이 통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능 한두 끝이 아니라 수십 개의 나라가 걸린 거대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니까요. 자기네가 차지하려던 빈자리에 더 믿을 만한 경쟁자가 먼저 깃발을 꽂은 거죠. 중국이 KF-21을 언급하는 횟수가 부쩍 늘어난 게 한국을 특별히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기네 수출 전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전투기 한 대의 성능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어느 나라가 더 많은 고객과 산업 생태계를 묶어내느냐의 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가 납기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필요한 시점에 도착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전쟁과 안보 위협은 개발 일정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약속한 날짜에 척척 만들어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화려한 성능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경쟁력이에요. 제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도 필요한 순간에 손에 없으면 그건 카탈로그 속 그림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안 생깁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생산 라인과 공급망 관리 역량이 오랜 세월 쌓여야 비로소 가능한 거죠. 사천 공장에 줄지 않는 불빛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인 셈입니다. 멋진 카탈로그를 든 영업사원보다 매일 진짜로 기체를 찍어내고 있는 공장 하나가 고객을 더 안심시키니까요. 둘째가 평생을 함께 가는 관계예요. 전투기는 사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돼요. 30년, 40년을 굴리는 동안 정비하고 부품 대주고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거든요. 오늘 최신 기술이 내일 구식이 되는 시대라 전투기는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산 계약을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장기 동반자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가장 끈질기게 곁을 지키는 나라가 결국 시장을 가져갑니다. 한 공군이 새 전투기를 들이면 길게는 40년을 함께 갑니다. 그러니 그들이 진짜 보는 건 오늘의 성능표가 아니라 20년 뒤에도 부품을 받을 수 있을지, 위기 때 공급망이 안 무너질지예요. 전투기를 산다는 건 결국 40년을 함께 살 결혼 같은 약속을 사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처음 그 질문보다 훨씬 커집니다.
다음 시대의 전투기 시장은 가장 센 무기를 가진 쪽이 가져갈까요? 아니면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가 가져갈까요? 미국은 너무 비싸. 그 고민을 모르고 중국은 아직 믿음을 못 얻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대한 공백을 두고 지금 가장 부지런히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잡는 나라가 하나 둘 늘 때마다 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도는 조금씩 다시 그려집니다. 인도의 114대 사업이 그 시험대예요. 인도는 가장 강한 전투기가 아니라 자국 산업을 함께 키워줄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느 전투기가 뽑히나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산업 모델이 인정받나의 문제가 됐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선택한 플랫폼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곧 검증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니까요. 한 나라의 선택이 다음 나라의 선택을 부르고 그 선택이 또 다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방산 시장에선 첫 단추 하나가 수십 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인도가 KF-21을 보는 눈도 그래요. 인도는 오랫동안 메이크 인 인디아,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해외 기업한테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현지에서 같이 생산하라고 요구해 온 거죠. 그러니 인도의 114대 사업은 어느 전투기가 제일 센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우리 산업을 함께 키워줄까의 싸움이에요. 만약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KF-21이 인정받으면 그건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KF-21은 믿고 함께 갈 만한 플랫폼이라는 도장을 전 세계 앞에서 받는 셈입니다. 그 한 번의 도장이 줄줄이 다른 여러 나라들의 선택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운노이 114, 운년 세계 전투기, 운닥의 전투기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우는지를 가늠하는 거대한 저울추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가진 묘한 강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자신이 한때는 무기를 사다 쓰던 구매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간 기술을 쌓아 결국 자기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 사우디처럼 석유에서 벗어나 우리도 만드는 나라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 나라한테는 한국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살아있는 참고서인 거예요.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게 아니라 만드는 법을 함께 배워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국도 중국도 쉽게 못 내미는 카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갖는 진짜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우디는 석유에 기댄 경제 구조를 첨단 산업 국가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국가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축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이고요. 수십 년간 세계 최대 무기 구매국이던 사우디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사오기만 해야지? 왜 우리 손으로는 못 만들지? 그런데 마침 한국이 구매국에서 출발해 끝내 자기 전투기를 만든 그 길을 이미 먼저 걸어봤거든요. 게다가 미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가 감당하기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기술과 돈을 나눌 파트너가 절실합니다. 막대한 투자 여력을 가진 사우디와 그 길을 먼저 가본 한국, 두 나라의 이해가 생각보다 훨씬 깊이 맞물릴 수 있는 거죠. 전투기 몇 대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갈 산업동맹이 짜이는 셈입니다. 저는 어느 전투기가 최강이라고 못 박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기술은 언젠가 따라잡히고 가격도 변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신뢰는 쉽게 복제되지 않아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해결하고 수십 년을 함께 성장하는 그 신뢰 말이죠. 어쩌면 방산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레이더도 미사일도 아니라 신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반드시 가장 많이 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을 지키고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 수십 년을 함께 가주는 나라가 가장 멀리 갑니다. 항공 역사를 봐도 그래요. 세상엔 한 번도 하늘을 못 날아본 훌륭한 설계도가 차고 넘쳤습니다. 기술은 뛰어났지만 예산이 모자라거나 고객을 못 찾아 종이 위에서 끝난 프로젝트들이요. 반대로 처음엔 주목 못 받았어도 꾸준히 생산되고 끊임없이 개량되며 신뢰를 쌓아 살아남은 플랫폼도 있죠. 결국 산업의 승자는 가장 화려한 아이디어를 가진 쪽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끝내 제품으로, 제품을 산업으로, 산업을 신뢰로 바꿔낸 쪽이었습니다.
설계도는 누구나 그릴 수 있지만 그걸 40년 굴러가는 약속으로 만드는 건 아무나 못하니까요. 진짜 위험은 성능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고객의 믿음을 잃는 그 순간입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 이 거대한 공백을 두고 한국과 중국, 미국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흐름을 같이 끝까지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께 무기를 그리고 시장을 보는 조금 다른 시각을 남겼다면 좋아요로 신호 한번 주시고요. KF-21이 그 빈자리를 정말로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신뢰의 전쟁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그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꼭 같이 해두시면 좋겠습니다.